무화과 잘못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셨다면 큰 실수입니다. 무화과에 숨겨진 위험을 알고 계신가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은 무화과를 섭취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과 상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화과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울러 주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화과를 좋아해서 정말 자주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저를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바로 장폐색증이었죠. 장이 막혀서 더 이상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온몸에 독이 퍼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다 소변을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배가 부푼 채로 돌처럼 단단해져서 소변을 배출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알고 보니 요로결석이 생긴 거였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무화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분명 조심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무화과를 섭취하실 때 꼭 조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화과가 정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에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이 막히면 복부가 팽창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음식을 소화할 수 없게 되죠. 특히 장폐색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콩류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무화과는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과다 축적되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요로결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무화과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금치와 같은 다른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화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와 유제품은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무화과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화과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적절히 섭취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적정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3개 정도의 무화과가 적당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나 섬유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장폐색과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를 더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 요거트와 함께 무화과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어 소화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무화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더 잘 흡수되어 심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무화과의 조합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화과의 당분과 견과류의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이 어우러져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옥살산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무화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옥살산은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요로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결석 위험이 높다면 무화과 섭취를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도 무화과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이 칼륨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즐기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의 장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 항산화 성분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점도 과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무화과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화과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과일이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2~3개의 무화과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당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적은 양을 섭취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과도하면 장폐색 같은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옥살산이 과다 축적되면 요로 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무화과의 풍부한 칼륨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은 고혈압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관련 문제가 있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무화과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는 적절히 섭취하면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이 모든 이점을 위험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적정량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과유불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무화과에 대해 알아보신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섭취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무화과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정량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무화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니까요.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좋은 건강이었습니다.